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2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그리고 이제 차트와 뉴스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Q&A를 다 못해서 이어서 Q&A 보도록 하고요. 차트는 비트코인, 비체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웨이브,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보고, 오늘도 이제 중국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어제 중국 경제 붕괴 관련된 제가 기사를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을 그 부분과 이제 이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경제 또 다른 볼리비아가 아니죠. 베네수엘라 이런 신흥국들 경제 관련된 기사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야, 암호화폐 하는데 이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암호화폐 시장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돈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고, 전체적인 돈의 흐름을 이해를 하려면 지금 중국 경제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 기존의 이제 경제 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탈출구로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수급이 몰린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상황도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이제 보고, 한번 어제 혹시 영상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같이 이어서 한번 보시고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개미두뇌님이 물어보셨는데, 저보고 단타 하냐고, 예, 그리고 존버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단타를 기술적 차트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분 봉을 본다거나 1시간 봉 보면서 이렇게 단타 치는 이런 건 하지 않는데요. 교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 매매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체 매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재정거래, 또 만약에 그런 빈틈이 보인다라고 하면 재정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많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도 재정거래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 영상 찍다 보니까 재정거래는 사실 이거를 그 와사비님처럼 봇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가다 하는 거죠. 노가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 영상 찍는데 시간을 뺏겨서 좀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또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좀 영상을 지금처럼은 자주 못 올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어떻게 보면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어차피 저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단타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흔히 이제 얘기하는 기술적으로 해서 짧게 치고 빠지는 이런 단타는 거의 이제 안 하고 있다. 제가 그쪽으로는 재주가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 매매 위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체 매매는 근데 자주 매매하지 않고 진짜 길게는 6개월에 한 번 매매한다거나, 짧게 교체 매매할 때는 물론 짧게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며칠, 그리고 길게는 한 달, 더 길게는 6개월씩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1비트코인이 한 12더 정도 됐을 때 그때 교체를 했던 거를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간으로 따지면 6개월 이상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빌킴님이 상승폭, 하락폭을 참고할 수 있는 피보나치 차트는 참조 안 하시나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고 저항이나 이제 지지라인이 차트를 봤을 때 이제 눈에 보이면 그냥 그 저항 지지라인을 그냥 제가 이제 보이는 라인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동평균선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잘 보이지 않을 때는 피보나치 되돌림 차트를 이용해서 지지 저항 라인을 이제 참고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의 안 보고 그냥 제가 이제 딱 눈에 봤을 때 차트에 보이는 라인을 가지고 중심으로 매매를 합니다. 예, 그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선님이 써주셨는데,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연말부터 다시 양적 완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아니라고 봤는데 내년에 대선이 있어서 트럼프의 압박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한다면 20년 말에 비트가 10억이 가능할 듯 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에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금리를 0으로 내리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양적 완화는 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연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연말부터 올해 말부터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부터 금리 인하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금리가 인하된 시점부터 보통 제가 이제 그때 계산했을 때 한 9개월 정도 되면 제로금리에 올 수 있다.
제로금리에 올 수 있다라고 봤고, 그 다음에 그럼 제로금리 오기 전에도 양적 완화는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년 초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한 뭐 9개월 정도 2020년 9월 달까지 금리를 인하를 하고요. 순차적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도 양적 완화는 필요하면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 이미 양적 완화, 금리가 제로금리에 근접했을 때는 이미 주식시장 상황은 안 좋은 상황에 와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를 그때부터 이미 본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이제 이충선님은 양적 완화가 되면 비트코인도 충분히 이제 펌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말에 비트코인이 뭐 10억 이상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링크를 걸었는데 이 링크를 보시면 미국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서 아마 보시면 여기 뭐 관련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경제 관련된 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10년 지금 이거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도 볼 수 있고, 뭐 10년, 5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아마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상현님이 써주셨는데, 나노레저 X가 다음 달에 새로 나온 데서 기다리다가 디센트라라는 콜드 월렛이 괜찮아 보여서 충동 구입을 하셨대요. 아직은 이제 배송을 못 받으셨고, 이걸 쓰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평가가 궁금하시다고 해서, 혹시 이 콜드 월렛 저는 이제 모르겠는데 써보진 않았는데 한번 쓰시는 분들 있으시면 여기다가 꼭 박상현님 댓글 밑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보고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와사비님이 지난번에 설문조사 했을 때는 나노레저 콜드 월렛은 나노레저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많았고, 아마 제 생각에 이제 갤럭시 S10에 콜드 월렛이 들어가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는 나노레저보다 갤럭시 S10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스마트폰 갤럭시를 많이 쓰시니까 갤럭시 뭐 S10 그리고 이제 또 갤럭시 노트에도 들어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를 지갑으로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에 제가 김세훈님이 써주셨는데, 당장 3월부터 중국 민간 기업들의 달러 부채 원금 상환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미국이 언제까지 중국을 봐줄지 궁금하네요. 시기가 문제지 결국 중국은 추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줬고, 제가 이제 어제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 그래서 혹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 있다고 하신다고 하면 이런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이 시장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내용을 뭐라 썼냐면 미국이 이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저는 타이밍을 잡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트럼프의 이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중국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마무리하는 이런 수준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중국 증시가 오히려 이제 연초부터 해서 반등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이 계속 뭐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 전 이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이 또 늘어났어요. 왜냐면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코스피 차트도 그 2008년도도 이와 같은 그때 400에서 500 라인까지 빠졌다가 1900 라인까지 이제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시 꺾여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다시 이제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주식시장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참수님이 혼자 점심 먹으면서 듣고 있는데 마이너스 이제 90% 사연 들으니 남일 같지 않아서 음식 씹을 때 어금니에 힘이 팍팍 들어갔다고, 그래서 어금니가 이제 아프셨다고 해서 내가 왜 그때 욕심을 부리고 들어갔을까. 근데 아마 대부분 다 2017년도 말에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왜냐면 그 주변에 암호화폐 이제 다 암호화폐 막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료를 내고, 내가 하는 거라 비싼 수업료잖아요. 비싼 수업료를 내고 경험을 배우셨다라고 하면, 다음 상승장에서는 분명히 또 다음 상승장에 안 들어올 것 같이 보여도, 만약에 보세요. 2천만원 넘어가고, 5천만원 넘어가고, 7천만원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그때는 이제 1억 원 간다. 비트코인 1억 원 간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분명히 그때 시장에 들어오시는 신규 진입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야, 이때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된다, 쉬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차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이게 고점 영역이다라고 하면 정리를 하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도 또 욕심부려서 여기서 더 먹어야 되겠다고 해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낸다거나 목돈을 막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지켜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수업료를 냈기 때문에, 지불했기 때문에 그거 이상 우리가 뽑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써주셨네요. 비싼 수업료 많이 내서 지금은 사기만 하신다고. 지금은 사야 될 타이밍입니다. 우리 이제 곤탱이 님이 제 나이가 이제 얼마인지 물어보셨는데, 아마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얼핏 지나가는 말로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따로 이제 제 나이를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소님이 써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하락장이라 괴로운 게 아니라, 절대 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싼 가격인데, 괴로운 게 있다라고 하면 싼 가격인데 코인을 진짜 다 쓸어 담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뭐냐면, 사실 제가 이제 물론 여윳돈을 항상 둬야죠. 여윳돈을 이제 둬야 되는데, 그 여윳돈을 볼 때마다 좀 이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참는 게 힘든 거죠. 참는 게 힘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님이 아까 이제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S코인 사기 같다고. 그래서 ICO는 이제 자금 모집하는 단계인데, 대기업은 자금력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ICO를 이제 안 하는 걸로 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금이 있어도 투자자를 어느 정도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뭐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텔레그램처럼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 S기업에서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공시를 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는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소개해준 사람들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성균, 더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님이 써주셨는데, 이제 코인 일정이나 호재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느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이오타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셔서, 아이오타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고, 5G와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오타에 대해서, 내가 아이오타에 대해서 많이 내용을 알고 있다,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런 내용을 여기 써주시면, 아마 이제 강성균님 같은 분들이 아마 저는 또 도움을 얻어서 관심 있게 이제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인 일정이나 호재 관련된 사이트는 제가 여기 링크를 걸었으니까 한번 링크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설명을 드릴 건데, 어제와 이제 크게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일단은 급락이 나온 이후에 일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고요.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12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과 지금 보시면 12월 24일 이 고점인 4,200달러 라인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제 15일 이평선, 그리고 이제 20일 이평선이라고 어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20일 이평선 위에서 놀고 있고, 15일 이평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일단은 지금 3,730달러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여기서 이제 120일 이평선 내려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하락 쐐기형 패턴에서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하락 쐐기형 패턴을 만들어주고 18년도 말 고점을 한번 찍어준 이후에 눌러주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이와 같은 패턴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그와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121선을 넘어가면서 4,200달러 라인을 돌파해주는 흐름을 이제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와 이제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체인 관련해서 어제 송기림님이 아마 질문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비체인도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하락 추세를 이렇게 돌파한 이후에 보시면 여기서도 하락세기형 패턴 제가 그리진 않았는데 패턴을 만들어줬고,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이고,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세기형 패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15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난 상태이고, 보시면 지난 이제 고점인 129 사토시,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이제 125 사토시입니다. 그래서 125에서 이제 129 사토시가 이제 저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라인을 이제 돌파해야지 저는 이제 위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턴 자체는 지금 흐름 순서만 차이가 있지, 다른 알트코인들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다 비슷한데, 여기서 그 작년 고점으로 작용됐던 그 라인을, 저항 라인을 돌파했느냐 돌파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하락세기형 패턴에서는 대부분 넘어갔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넘어갔고, 넘어간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저점 높이면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뭐 퀀텀 같은 경우는 퀀텀 같은 경우도 비슷했죠. 예, 비슷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고 비체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체인 같은 경우 만약에 홀딩하신 분, 만약에 송기림님이 비체인을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냥 저는 홀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위치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비체인을 매수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들어가서 조금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사토시로 이제 129 사토시를 넘어갈 때 관심을 두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라이트코인인데, 라이트코인은 이제 다른, 지금 아까 이제 비체인과 다른 코인들, 뭐 퀀텀이라든가 뭐 다른 코인들하고는 위치가 이제 다릅니다. 뭐냐면, 다른 코인들은 지금 비체인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고점, 작년 9월달, 10월달 이 고점인 0.009죠. 0.009니까 0.01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1 BTC를 한번 맞고 쉬어준 이후에 지금 이렇게 추세 15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실으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지금 이 자리니까, 지금 비체인이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 자리니까, 만약에 비체인을 내가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여기서 지금 뭐 이게 한 달이 될지 아니면 뭐 20일이 될지 언제까지 기다려 줄지 모르니까, 난 돌파할 때 사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돌파할 때 그때 이제 관심 갖고 사셔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만약에 비체인 관심 있는 분에 한해서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라이트코인은 지금 저항 라인이 0.013 라인, 그리고 0.013, 0.012, 0.0125 이 라인에서 이제 저항 맞고 쉬고 있는데, 지금 15일 이동평균선을 잘 지켜주다가 급락, 어제 이제 그 비트코인 떨어질 때 같이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일단은 지금 이때 지지를 했던 사토시 비트코인 가격으로 0.011 가격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일단은 반등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박스 형태를 보여줄 수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추세 라인을 하나 더 그렸어요.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 저점을 잇는 추세 라인을 그렸는데, 이게 지금 50일 거의 이평선과 이제 맞물려서 올라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일 이동평균선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횡보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트코인 들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0.013 라인을 넘어가주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음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볼 건데, 이더리움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릴 때 박스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스 흐름을 보이고 좀 더 이제 박스 안에서 갇혀서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제가 좀 관점을 달리 한번 봤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러니까 2016년 지금 8월달, 9월달 자리같이 본다라고 하면 박스 형태를 좀 더 보여준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가고 이제 와사비님은 그때 이제 2016년 말로 이제 봤습니다. 2016년 말로 해서 이렇게 여기서 바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그때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일단 박스 안에서 지금 하락세 경을 돌파하고 여기서 눌러줬습니다. 눌러줬고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평행해서 약간 지금 상방으로 턴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200일 이동평균선도 돌파해서 안착하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금 라이트코인과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번 더 0.042 라인을 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0.042를 돌파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넘어가주는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홀딩하고 있는 물량은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박스 흐름을 좀 더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돌파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이트코인처럼 다른 알트코인들 흐름 따라서 그렇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이더리움도 보유 물량을 지켜줘야 된다. 만약에 이더리움 물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뭐 0.04에서 어느 정도 내가 교체 매매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많은 물량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50% 정도 되는 물량, 이더리움 100이라고 했을 때 반 정도 되는 물량은 적어도 계속 홀딩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자리로 이제 보인다. 왜냐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마켓에서 고점이라고 하려고 하면 적어도 뭐 1비트가 한 12에서 뭐 12더, 8이더 이 정도면 이제 고점이고요. 지금은 이제 30이더 가까운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 그래도 싼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물량은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웨이브를 볼 건데, 웨이브는 이제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69,000 사토시를 지켜주고 있다. 69,000 사토시. 잠깐 이탈을 하긴 했는데, 이때 이탈하고 바로 올라와줬고, 69,000 사토시 라인에서 계속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 고점, 2월달 고점을 이어서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렇게 완전 삼각수렴 꼭지까지 온 상황이고, 만약에 뭐 지금 1월 30일 이 고점을 잇는다라고 하면 돌파가 되는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계속 69,000 사토시를 지켜주면서 계속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지 라인을 지켜주면서 먼저 상승한 이후에 지지 라인을 지켜주면서 트론도 마찬가지고요. 지켜주면서 계속 가격 조정,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론하고 이제 웨이브 둘 다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캐시는 뭐 비슷한데, 비트코인 캐시도요. 이렇게 하락세기형,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후에 하락세기형을 넘어가지고 지금 횡보를 해주면서 지금 보시면 지금 고점이었던 0.037을 넘어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월 23일 고점이었던 0.037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0.037 넘어가지고 0.039 라인까지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200일 이동평균선 내려오는 자리까지 저는 상승해 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전에 물론 저항 라인은 0.05가 2017년도 이제 저점이고 작년 12월 21일 고점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맞고 쉬어줄 수도 있어요. 쉬어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쉬어준다고 하더라도 짧게 쉬어주고 저는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흘러간다라고 하면 이 라인은 트론이나 뭐 지금 웨이브처럼 오히려 그냥 쉽게 넘어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요.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를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련된 기사인데요. 예. 지금 중국에 일단 중국 주식이 지금 좋기 때문에 올라왔어요. 단기간에 이제 큰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도 상승했고 오늘도 약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약간 약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빚내서 뛰어온 중국 증시 4년 전 패닉을 되풀이하냐 경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중국 주식시장이 연초 이후 뜨거운 상승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 경고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경험했던 패닉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상해 종합 주가지수는 올 들어 18%에 달하는 상승 기염을 토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만 해도 하루에 5%가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연 정상적인 상승이냐, 그리고 실적이 좋아서 오른 거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돈을 그냥 풀어서 그 풀린 돈으로 인해서 끌어올린 그런 증시다. 문제는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식시장에 상승 불쏘시개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른바 그림자 금융업체들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10대 1에 달하는 레버리지를 1.3%가량의 저금리에 제공하고 투기적인 배팅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주식시장에 배팅할 수 있는 이런 데는 이자가 이제 비쌉니다. 비싼데 굉장히 저금리로 10대 1까지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해 투자를 늘리는 이른바 마진 거래에 대한 경고가 나왔고, 2015년도에도 갑자기 이제 폭락이 나오면서 그때 중국에서 좀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다시 상황이 또 되풀이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경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이제 증권 감독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금융권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단속할 것을 주문을 했고,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달러가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2주 사이에. 근데 주식담보대출 규모가 2015년 이후에 지금 최대폭으로 늘어났고, 이게 어떤 현상이 이제 벌어질 수 있냐면, 지금은 이제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올라갈 때는 내가 이제 빌린 돈으로 또 올리고요, 또 여기서 담보가 또 올라가니까 또 돈을 빌려서 또 그걸 쏟아붓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미국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는 전 행태랑 똑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기업들이 뭐냐면 자사주를 매입을 합니다. 자사주를 뭘로 매입하냐? 자신들이 어찌됐든 그 순이익을 낸 그 돈을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예요. 매입을 하는데, 왜 그러면 그 돈은 그럼 순이익은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트럼프 정부가 그 법인세를 인하를 해주면서 그 법인세에서 나왔던 그 돈, 여유 자금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제 지금은 이제 증시가 올라가니까 상관없는데, 증시가 빠진다라고 하면 기업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거에 더불어서 이제 자사주를 매입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사주 평가액 자체가 또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금 중국 개인들이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이 자신들이 지금 레버리지를 써서 돈을 끌어올려서 중국 증시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먼저 레버리지에서 마진콜 당하는 사람부터 던지게 됩니다. 던지게 되고, 던진 사람들의 물량으로 인해서 또 평가액 자체가 내려오니까 또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달아서 매도가 나올 수가 있다. 연달아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단기간에 지금 5% 하루에 이제 급등했던 것처럼 5%가 아니라 더 많은 하락률을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경고를 한 거고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15년 초까지 불과 12개월 사이에 중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무려 7조 달러가 불어났고, 거품이 무너지면서 증시가 이제 패닉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이제 되풀이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중국 증시는 좀 우리나라랑은 달라요. 뭐냐면 개미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중국 주식시장 보유 비중을 보면 개인이 43%, 이게 2015년 말 기준인데 뭐 지금도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개인이 이제 43%고 기관이 55%, 그리고 중국은 이제 주식시장에 외국인에 개방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그 증시에 있는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나마 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안정적이다라고, 물론 우리나라도 뭐 쉬운 상황은 아니게 되겠지만 나중에요, 중국 증시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하지만 이제 중국은 더 심하다.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개인들이 이렇게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투매를 부를 수밖에 없는, 왜냐면 자금 자체가 뭐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여유 자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금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거래량도 보시면 뭐예요? 개인들이 85%를 거의 거래를 해요. 기관과 외국인은 14%밖에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중국 주식시장에서 거의 거래되는 대부분의 거래량은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면 개인들은 막 올라갈 때 막 따라붙는, 왜냐면 상승할 때는 계속 상승할 것 같기 때문에 막 레버리지 써서 하는데, 떨어질 때는 또 계속 떨어질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매도를 부르고, 또 레버리지 썼기 때문에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중국 증시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은 좋게 보고 있고, 야 어찌됐든
시장에 돈이 풀리면 그 풀린 돈으로 주식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금융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2008년도 그리고 그 전에 IMF 같은 시장을 경험을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을 경험해봤으면 그때 상황을 아마 시장에서 참여를 했던 분들은 야, 이 정도 가지고 이게 하락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아마 느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얘기가 제가 얼마 전에 그 무슨 증권회사 센터장 분이 그 증권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뭐 증시 지금 하신 분들이 2018년도가 거의 금융위기 그리고 IMF에 맞먹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그런 건가?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보거든요. 뭐냐면 2008년도 때는 2018년도가 2008년도와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08년도에는 제가 이제 옵션 시장도 그때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옵션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재 변동성이 있는데 그 변동성 수치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콜 옵션, 풋 옵션 할 것 없이 모두 10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 많이 올라가봤자 그러니까 작년에 2018년도에 많이 올라가봤자 20을 안 넘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변동성이 그 정도 한 100까지 올라가야지 이게 시장에 완전히 미쳤다. 시장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2018년도는 사실 그런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시장을 경험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냥 야, 이 정도 너무 힘든 상황 아니냐? 이 정도면 증시에서 너무 힘든 상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상황을 직접 그때 상황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송기붕님이 그 IMF 때 경험하셨던 저는 이제 IMF를 직접 제가 경제 시장에서 뛰어들어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느낌을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이제 느낌으로는 뭐 막 5만 원짜리 주식이 뭐 액면가 밑으로 떨어지고 뭐 액면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주식이 나왔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액면가 밑으로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회사가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까지 와야지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패닉이고 진짜 경제 위기 상황이고 침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좀 더 객관적으로 이제 이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2월 2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의견 그리고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정보를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